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과는 사이가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정도로 잘 지냈습니다. 두 분이 워낙 좋은 분이시다 보니 저도 시부모님을 챙기려 노력을 했어요. 결혼을 한다고 인사를 가자 시어머님이 제 손을 꼭 붙잡고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현준이가 많이 부족하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아닙니다. 제가 부족한 게 더 많은걸요. 아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학교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고 회사도 우리 아들보다 좋은 회사 다니고 있잖니. 많이 부족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앞으로 살면서 시집살이 그런 건 절대 안 시킨다고 내가 약속하마. 그리고 우리가 의논해봤는데 니들 결혼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니들한테 줄까 한다. 그러니 니들끼리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첫 인사날 시부모님은 그저 고맙다는 말만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 후 시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고 딸과 아들을 낳고 잘 살았어요. 둘째를 낳은 뒤부터는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잘 살았습니다. 물론 시어머님은 약속대로 어떠한 시집살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저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두 분을 챙기며 잘 지냈어요. 한마디로 우리 가족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찾은 병원에서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거짓말같이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처음에는 남편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아 얼마나 목 놓아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도 시부모님과는 서로를 의지한 채 잘 지냈습니다. 남편이 외동아들이었기에 시부모님 심정이 어땠을지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았기에 그 와중에도 저는 시부모님을 챙기려 노력했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님이 충격으로 인해 기력이 쇠했던 것인지 제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도 시댁에 갔더니 시아버님은 일을 하러 가셨고 시어머님 혼자 계셨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손을 잡고는 말씀하셨어요. 예, 조금 전에 우리 현준이가 왔다 갔지 뭐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뭐가 무슨 말이야. 현준이가 다녀왔다니까. 근데 배가 고프다고 하길래 내가 밥 챙겨주려고 주방에 들어간 틈에 다시 가버린 거 있지. 얘가 배가 고프다고 했는데 어딜 간 건지 모르겠다. 시어머님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계셨는데요. 그러면서 식탁을 봤더니 정말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순간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더러 겁이 났기에 시어머님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얘가 지금 나를 뭘로 보고 그런 걸 묻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넌 우리 며느리 수진이잖니.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그럼 어머님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글쎄 나 멀쩡하다니까. 너는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사람 화를 돋구고 난리야? 지금 어머님 화를 돋구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뭘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그래? 어머니 방금 그 일을 봤다면서요. 그랬다니까. 나한테 밥을 달라고 했다니까. 어머님이 잠깐 꿈을 꾸신 것 같으니까 제가 시원한 물 한 잔 가지고 올게요. 글쎄 꿈이 아니었다니까. 저기로 우리 현준이가 들어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시어머님이 하염없이 현관문만을 바라보고 계셨기에 더욱 겁이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쯤 충격으로 시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결국 조용히 작은 방에 들어갔고 시아버님께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시아버님이 잠시 멈칫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그렇잖아도 병원에 다녀왔는데 충격이 커서 그런다고 하니까 의사가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더구나. 혹시 오늘 점심 먹고 병원에서 지어준 약 먹었는지 확인 좀 해주렴. 어머님 약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너도 혼이 반쯤 나가서 그 와중에 손주도 챙기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니?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셨구나.
순간 시아버님이 울음을 참으려고 입을 꾹 다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님과 통화를 한 뒤 시어머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오늘 약은 드신 거예요? 약? 이거 먹으면 졸려서 먹기 싫어. 근데 네 시아버지가 이걸 꼭 먹으라고 난리를 치잖니? 어머님, 그래도 드셔야죠. 저도 요즘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약 처방해줘서 그거 먹었더니 한결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얼른 약 드세요. 근데 이거 먹으면 계속 잠이 쏟아져서 싫던데. 제가 물과 약을 드리자 시어머님이 억지로 약을 삼키셨어요. 잠시 후 시어머님 말씀처럼 졸리신 듯 크게 하품을 하시더니 곧 잠이 드셨기에 청소와 설거지 그리고 빨래까지 한 뒤 건조기를 돌려놓고는 밥통에 밥을 얹고 간단하게 김치찌개와 반찬 몇 개를 만들어 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저녁이 되었고 애들 저녁을 찾아주고 있었는데요. 시아버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밥을 해놓고 간 거니? 간 김에 청소 좀 하고 반찬 몇 개 만들어 놓고 왔어요. 아버님, 건조기 안에 빨래 다 말랐을 거예요. 그것만 꺼내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수건이 몇 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신경 써줘서 고맙다. 넌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지? 산 사람은 산다고 하더니 이 와중에 저는 밥도 잘 먹고 그러고 있네요. 제가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는데요. 산 사람은 어떡하든 살아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악착같이 살아야 한다. 너한테는 자식이 둘이나 있잖니? 네, 아버님. 그나저나 주말에는 애들 데리고 갈게요. 주말마다 힘들게 뭐하러 오고 그래? 어머님의 애들 기다리시잖아요. 이번 주에는 삼겹살 같이 구워 먹어요. 제 말에 시아버님이 별다른 말씀 없이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나름대로 서로를 의지한 채 잘 지내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 왔는데 누구보다도 시어머님이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혹여나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되면 종일 눈이 빠져라 기다리셨기에 주말마다 시댁에 가는 게 일과 같았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반찬을 가지고 집에 찾아왔는데요. 이제는 김서방도 없는데 매주 시댁에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엄마, 그이가 떠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설마 영 끊고 살라는 말인 거야? 누가 영 끊고 살라고 했어? 요즘 누가 매주 시댁에 가냔 말인 거지. 거기다 남편도 없이 말이야.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해서 그런 거라고 했잖아. 어머님 좀 좋아지시면 조금씩 줄여갈 생각이야. 이제는 각기 갈 길을 찾아야 하는 거야. 서서히 정을 떼야 하는 게 맞는 거다 그 말이야. 난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안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손주들이랑은 남남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굳이 정을 뗄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냥 예전에 지내던 것처럼 그렇게 지내면 되잖아. 얘가 이렇게 생각 없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네 나이가 한창인데 평생을 이러고 살 참이야? 물론 지금 이런 얘기를 꺼낼 때는 아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혹시나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네가 사돈 두 분이랑 연락을 하고 지내면 그게 가능하긴 하겠어. 내 말이 정이 없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돈 양반 두 분한테 네가 자식이 되어드릴 수는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너한테 바라는 것도 많아질 거고 말이야. 생각해봐라. 지금도 매주 주말마다 찾아가잖아. 근데 한 번 못 가는 날이면 그렇게나 서운해한다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근데 김서방도 없는 마당에 네가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냐는 거지. 네 마음은 잘 알지만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고부지간이기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서히 정을 떼야 하는 거고. 엄마 말에 알았다고 대답을 하긴 했지만 그동안 잘 지내던 시부모님과 정을 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엄마 조언을 참고 삼아 매주 주말마다 가던 곳을 2주에 한 번씩 가기 시작했는데요. 엄마 말처럼 갈 때마다 시어머님이
불만을 토로하셨어요. 너 우리 아들이 세상 떠났다고 맘 편한 거니? 어머님, 그런 건 아니고 저도 바쁘다 보니까 매주 오기 힘들어서요. 종일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네가 바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어머님, 사실 저 몇 달 전부터 일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가 일을 다닌다고? 네, 이제는 제가 가장인데 돈을 벌어야 먹고 살죠. 내가 알기로는 우리 아들이 남기고 간 보험금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한 푼도 안 받았잖니? 그 돈을 그냥 흥청망청 쓸 수는 없잖아요. 정말 필요하면 쓰긴 하겠지만 그 돈은 나중에 애들 결혼할 때 보태주고 싶어서요. 암튼 저도 일 다녀서 매주 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너 혹시 벌써 다른 남자 생긴 거니? 순간 시어머님 눈빛이 표독스럽게 변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 알던 모습이 아니었던지라 제가 화들짝 놀란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다른 남자라니요. 저는 앞으로 절대 재혼 안 하고 살 거예요. 자식 키우는 엄마가 재혼은 무슨 재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딱 잘라서 말을 하자 시어머님도 눈치를 살피며 입을 다물어 버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시부모님이 변하기 시작했던 게 그때부터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뒤에도 시댁에 가는 횟수를 조금씩 줄여가자 두 분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부모님이 마치 다른 분들처럼 변해가셨기에 저도 불편할 수밖에 없었고 서서히 시댁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1년쯤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이제는 아예 우리랑 연을 끊고 살 생각인 거니? 어머님, 저도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많이 바빠서요. 월급도 꼴랑 얼마 되지도 않던데 바쁘긴 뭐가 바빠. 우리가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이번 주 주말에는 너만 들르도록 해라. 애들은요? 내가 지금 너만 오라고 했잖니. 시어머님이 짜증스레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날은 애들을 봐주기 위해서 엄마가 집에 와 계셨고 옆에서 통화 내용을 엿들었던 것인지 엄마가 입을 뗐습니다. 그러게 내가 그랬잖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내 맘 같지가 않다고. 그러게 말이야. 엄마 말이 맞았어. 요즘 들어 시부모님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있지. 그나저나 이번 주 토요일에도 엄마가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시어머님이 주말에 나만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 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게 말이다. 너한테 쏘아붙이는 걸 보니 좋은 말은 아닌 것 같던데 애들은 아빠한테 맡기고 나도 같이 갈까? 엄마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니야, 별일이야 있겠어.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바로 연락할게. 제 말에 엄마가 걱정스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시어머님이 무슨 말을 할지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냥 별일 있을까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돼서 엄마에게 애들을 맡기고 시댁으로 갔는데요. 그날 시부모님이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시어머님이 문을 열어주면서 불만스레 말씀하셨어요.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면 되는 거 가지고 이제 남남이다 이거지?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딱 보니 그렇구만. 그건 그렇고 우선 앉아봐라. 그날따라 집안에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기에 제가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시아버님은 허공만 바라보고 계셨고 시어머님이 곧 입을 떼셨어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현준이가 외동아들이었잖니. 근데 그런 외동아들이 떠나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사는 게 아니다. 아들이라도 살아있어야 우리도 옷도 좀 챙겨주고 그럴 텐데 그런 아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우리도 보통 걱정이 되는 게 아니야. 사실 너는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으니 남이나 마찬가지인 거고 손주들은 우리 핏줄이라고 해도 네가 재혼이라도 해버리면 결국 남남이 되는 거잖니. 시어머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아버님은 여전히 허공만 응시하고 계셨는데요. 아마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오만 가지 생각으로 부스럭거리고 있던 순간 시어머님이 굳게 결심을 한 듯 입을 악다문 채 생각에 잠겨 계셨어요. 그로부터 얼마가 지났을까요?
제게는 그 시간이 영겁이 지난 것만 같았는데요. 곧 시어머님이 침묵을 깨고 간도직입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니들 결혼할 때 줬던 그 아파트 말이다. 그거 우리한테 돌려줘야 할 것 같다. 네? 아파트를요? 우리가 줬던 건데 당연히 돌려받아야지.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그 아파트가 때마침 엄청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네가 양심이 있으면 우리한테 돌려주는 게 맞는 거잖니? 시어머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은 채 그대로 얼어붙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아파트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실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충격으로 말문이 막힌 채 두 분을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자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원래 우리 걸 다시 돌려달라는 건데 억울하다는 거니? 우리한테 남은 건 그거밖에 없는데 설마 안 준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어머님 죄송한데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요? 그걸 왜 우리한테 묻고 난리야? 너는 젊기라도 한데 우리는 다 늙어서 자식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니? 서로 피장파장이긴 한데 젊은 너야 앞으로 살 길이 많겠지만 우리는 그 아파트 없으면 살 길이 막막하니까 반드시 돌려줘야겠다. 제가 어리둥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앉아 있었는데요. 사실 시어머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제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알겠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갈 곳을 알아봐야 하니까 한두 달 정도 시간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3달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되도록 빨리 비워줘라. 우리는 할 말 다 했으니까 이만 가봐도 된다. 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잠시 후 집에 도착을 했지만 현기증이 일어서 선뜻 들어가지 못한 채 혼자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아있다가 집에 들어갔는데요. 제 표정을 보자마자 엄마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얼굴이 그 모양이야? 엄마,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해. 제가 엄마를 모시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말하자 엄마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달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넌 순순히 돌려주겠다고 했고? 사실 어머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 우리 결혼할 때 주신 건데 그 이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돌려드려야 하는 게 맞긴 한 거잖아. 단지 그 부분까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뿐이지. 그래도 손주들도 있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다니. 그럼 니들은 어디 가서 살라고? 지금 이 마당에 두 분이 우리 걱정을 하겠어. 다행히 3달 정도 시간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 안에 비워드려야지 뭐.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당분간만 친정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 지금 상황에서야 별 수 없잖아. 근데 사돈 두 분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실망이네. 엄마 표정이 전에 없이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그 뒤 보름 정도가 지나갔는데요. 어느 날 엄마가 찾아와서 큰 결심을 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혹시 몰라서 알아봤는데 이 집이 김서왕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잖아? 그렇지. 결혼할 때 그이 명의로 해주셨으니까. 그럼 법적으로 이 집을 네가 가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 이게 법적으로 따질 일이 아니잖아. 그럼 시부모님이랑 소송이라도 하란 말인 거야? 이거사, 너 혼자 자식 둘을 키워야 하는데 하게 생겼으면 해야지. 네가 지금 그렇게 물라퍼지게 행동할 때야? 넌 이제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야. 네 자식들 대학도 보내고 해줄 건 다 해줘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그렇게 가당키나 할 것 같아? 그렇다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고생길이 환하게 생겼구만. 엄마는 사람이 그렇게 순수히 아파트를 돌려준다고 그래? 네가 지금껏 편히 살아서 잘 모르나 본데 앞으로는 가시밭길이야 가시밭길. 그러니까 절대 집 돌려주면 안 돼. 그렇긴 한데 시부모님이랑 소송하고 그런 건 못할 것 같아. 나중에 애들이 하면 얼마나 실망하겠어. 내가 알아보니까 소송할 것도 없다니까. 이건 100% 네가 받는 게 맞는 거라니까. 그래도 시부모님이랑 얼굴 붉히고 싸워야 할 텐데 난 그럴 자신 없어. 원래 내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래? 내가 말했잖아. 네 자식들만 생각하라고. 네가 얼굴 붉히고 못 싸울 것 같으면 우리가 할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아니 엄마,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제가 손사래를 치면서
엄마를 말렸습니다. 그 뒤 며칠이 더 지나갔는데요. 어느 날 집에 들어온 엄마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했다. 알아서 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사돈 두 분이 두 번 다시 말 안 꺼내기로 했어. 설마 찾아가서 싸운 거야? 내 딸부터 살리고 봐야 하는데 싸워야지 덜 수 있어. 엄마, 대체 뭐라고 하고 온 거야? 뭐라고 하긴 뭐라고 해. 변호사 태동하고 찾아가서 법적으로 너한테 권리가 있다고 확실하게 짚어줬지. 변호사가 조목조목 설명을 해줬더니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아들었던 것인지 다시는 얘기 안 꺼내기로 했어. 엄마, 그건 진짜 너무한 거잖아. 지금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나게 생긴 마당에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그럼 아파트 팔아서 반만이라도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거지. 됐어. 사람들 그렇게 안 봤더니 아주 대단하더라. 우리한테 악담이나 악담은 다 들어놓는데 챙겨줄 게 뭐가 있어. 손주들은 생각도 안 하고 사람들이 어쩜 그럴 수가 있니? 암튼 넌 앞으로 자식들만 생각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생각해. 엄마가 단단히 이러고 돌아갔는데요.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시부모님에게 연락을 했지만 제 번호를 차단한 것인지 두 분 다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걱정이 돼서 얼마 후 제가 집으로 찾아갔는데요. 초인종을 누르자 다른 사람들이 나왔고 두 분이 이사를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엄마에게 말했지만 엄마가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때 네 얼굴은 보고 싶지도 않다고 하더니만 결국 이사까지 갔나 보네. 오히려 잘 됐으니까 그냥 잊고 살면 되겠구나.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 그때도 말했지만 김서방 떠난 뒤로 이제 연이 끊어진 거나 다름없으니까 앞으로 그냥 잊고 살 생각해. 그 뒤에도 시이모님과 시구모님께 연락을 해봤지만 다들 제 전화번호를 차단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저도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전에 하던 경력을 인정받아서 계약 측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기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반찬을 들고 집에 찾아온 엄마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엄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내 표정이 왜? 아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너 혹시 나간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아니야, 별일 없어. 진짜 별일 없는 거야? 글쎄 별일 없다니까. 냉장고에 반찬 넣어놨으니까 밥이나 잘 챙겨 먹어. 엄마가 허겁지겁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크게 개의치 않고 있었는데요. 그 뒤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늦게 엄마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밤늦게 웬일이야? 엄마 혹시 술 마신 거야? 예, 내가 너한테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무슨 일인데 술을 이렇게나 많이 마신 거야? 저기 말이야, 사실은 그동안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을 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놀란 채 엄마를 바라보자 엄마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사돈 두 분이 너한테 아파트를 달라고 막 난리를 쳤었잖니? 아직까지 마음이 불편한데 그 얘기는 갑자기 왜 꺼내는 거야? 사실 그거 전부 다 사돈 두 분이 더 정 떨어지게 하려고 거짓말한 거야. 정 떨어지게 하려고 했다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 말에 의하면 남편이 세상을 떠났지만 제가 시댁에 자꾸만 드나들자 시부모님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네요. 김서방이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는 각자 살 길을 찾아가야 하는데 네가 자꾸만 와서 챙기고 그러는 게 걱정이 되신 모양이야. 그래서 너한테 집을 돌려달라는 얘기까지 꺼내시면서 정 떨어지게 할 요량이 있었다는데 네가 순순히 돌려드리겠다고 대답을 해서 더 놀라셨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엄마는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집을 돌려드린다고 하고 며칠 뒤 안섭니 나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서 만났더니 눈물까지 펑펑 쏟으시면서 저렇게 순진에 빠져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하시더라고. 어머님이 그러셨단 말이야? 근데 그때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그랬다면서.
사실은 그것도 안서동이 다 시켜서 그냥 한 말이야. 근데 김서방 병의로 되어 있던 거니까 네가 받는 게 맞긴 했던 거잖아. 그럼 시부모님이 일부러 내 전화번호 다 차단하고 이사까지 가신 거야? 제 말에 엄마가 눈물을 꾹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나랑은 연락하고 살았어. 내가 손주들 사진도 보내주고 그랬거든. 아니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한 거야? 젊디 젊은 나이에 언제까지 혼자 살 거냐면서 너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 애가 둘이나 있는데 그게 가능하기나 해? 난 재혼 생각 없다고 벌써부터 말했잖아. 근데 다들 왜 그러는 거야? 네 생각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닌 거야. 암튼 그러고 살았는데 며칠 전에 문제가 좀 생겼어. 문제라니? 무슨 문제? 사실 얼마 전에 박하사돈이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지 뭐니. 며칠 전에 김서방 기일이라 안사돈한테 전화를 했더니 다른 사람이 받길래 누구냐고 했거든. 그랬더니 안사돈 언니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전화한다고 끊으려고 했는데 혹시 사돈이냐고 묻더니 지금 박하사돈이 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네 아빠랑 부랴부랴 병원으로 갔지. 그랬더니 안사돈이 기겁을 한 채 빨리 돌아가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나서 혼났잖니. 안사돈이 너한테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는데 대체 무슨 특이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고 살아야 하는 거라니. 몇 번을 생각해봐도 난 네가 병원에 가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병원이 어딘데? 오늘은 너무 늦었고 내일 가보자. 밤이 늦었는데 안사돈도 좀 쉬어야 할 거 아니야. 그날 엄마의 말을 듣고는 밤을 꼬박 지새웠고 다음날 회사에 연락을 해서 연차를 내고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병원에 들어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님이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사돈, 며느리한테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이러고 사시면 제가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아셨어요? 너도 이제 네 살 길을 찾아가야 할 거 아니겠니? 우리랑 연 끊고 사는 게 너랑 우리 손주들이 행복해지는 길이야. 그냥 연락 정도만 하고 지내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도 사는 내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 줄 알기나 하세요? 그날 셋이서 끌어안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 다행히 시아버님은 의식을 되찾으셨고 우리도 알아봤습니다. 특히나 손주들을 보니 힘이 나시는 것인지 회복도 빠르셨어요. 그 뒤 아들, 딸을 데리고 자주 시부모님을 찾아뵀는데요. 양가 부모님도 서로 왕래를 하면서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시아버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셔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있는데요. 올해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행 계획을 짜던 중 엄마와 시어머님이 들떠서 와인까지 챙겨간다는 말에 다 같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록 남편이 먼저 떠나가서 많이 그립긴 하지만 그런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